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거나 오르지 않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가 분명히 나와요. 그럴 때가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점이고, 쉽게 말해서 그럴 때 내 집 마련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빠졌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 가격은 쉽게 말해서 바닥인 겁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신다면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 오를 때 거래량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내 집 마련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40억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는 이야기도 이제 많이 있는데 대표님 견해는 좀 어떠실까요? 그 평균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고가주택의 거래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주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은 거래가 되고, 그리고 다른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나눠주니까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차치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격차가 많이 커졌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집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2022년도에 떨어졌다가 집값이 다시 이제 오르는데, 네. 강남만 오르고 다른 지역은 이제 덜 오르거나 네. 안 오르면서 사실은 벌어진 격차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도 저는 지속되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수요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다른 재화의 수요하고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그거는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 수요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은 초등학생도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나 초등학생이 어느 날 나 이 볼펜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러면 새로운 수요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불가능해요.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준단 말이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극화가 계속되려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질 수 있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면 양극화가 지속되기는 되게 힘듭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저는 뭐 양극화가 뭐 계속돼서 예를 들어서 강남이 막 평당 뭐 한 5억 가고 10억 가고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핵심지만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이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오르지 않은 지역으로 좀 온기가 퍼져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죠. 최근에 일부 이제 서울 외곽 지역, 특히 강남에서 이제 강북이라든지 노원구 이런 지역이 이제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은 없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게 집을 계속 살려면 살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내 소득이 계속 증가하거나, 네. 아니면 대출을 계속 해주거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출을 계속 해준 거예요.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 이 대출이 안 되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긴 힘들다. 사실 뭐 7월부터 DSR 3단계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대출의 한도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게 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기 시작하겠죠. 그건 뭐냐면 DSR 규제뿐만 아니라 집값이 오르면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장이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를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10년 전에는 20채가 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6채 미만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만큼 내 소득이나 자산은 가만히 있는데 집값만 막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디하고 인과관계를 갖고 있냐면, 가계 대출과 집값 상승률과 증감률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한 이렇게 수요가 시장에 계속 유입되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죠. 뭐 한두 달. 그런데 이게 막 6개월, 1년 이렇게 지속되기는 앞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근데 모든 자산 시장에서 수요가 줄기 시작하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한다면 좀 어떤 지역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를 봐야죠.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오르는 거 말고 가격이 떨어진 곳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하다면.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오르는 것만 관심이 그렇죠. 있죠. 근데 지금도 서울에서 가격이 떨어진 채로 안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역을 내가 꼭 사야 된다면 이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사실 그 떨어지는 지역을 쉽게 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보면 오르는 지역이 계속 오르고 또 내가 떨어지는 지역을 샀을 때 그 지역이 반등하지 못할까 봐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지역도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은 계속 떨어질 수 있죠. 사용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계속 오르는 부동산은 사용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많이 붙어서잖아요. 근데 그 투자 가치는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네. 뭐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르는 데를 사고 싶어 하고 떨어진 데는 사고 싶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부자가 별로 없나 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꼭 이 지역을 사야 돼 이게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 어디지? 그런 지역이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나? 이거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은 지역 중에서 미래에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네. 발전 가능성보다도 변화 가능성. 변화 가능성.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실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신 분들도 많으세요. 수도권이나 혹시 지방에서 좀 주목할 만하면 좋은 지역이 그럼 좀 있을까요?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저는 뭐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네. 분야가 다르다는 네, 거죠. 네. 저는 그냥 시장을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을 분석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지방에도 전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막 모두 다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빠져 있는 시장에서 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장이 어디였냐면 세종시였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실 이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세종시는 2020년도에 세종시가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죠? 네. 가장 많이 오르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빠졌어요. 이후로. 근데 가장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용 가치에 근접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대통령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있었다고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올해 이런 변화가 뭐 극히 빠른 변화를 또 만든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동산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많이 빠지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가격이 많이 빠진 지역 중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을 잘 보시면 좋겠다. 예.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은 없어요. 네. 근데 가격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래량을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제가 그런 거래량의 회복 차원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예를 들어서 부산 네. 뭐 이런 지역입니다. 대표님은 혹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투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투자를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이제 부동산 투자를 그런 잘하자는 거죠.
잘하자면 이제 부동산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부동산의 본질은 두 가지가 본질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어요. 평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뭐 많이 사고 파는 사람도 있지만 네. 1년에 3.5번 정도 이사 다니고 매매합니다. 일생에서요. 네. 그러면 한 번 있는 게 기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마찬가지. 뭐 집을 막 매달 사고 팔 수 없잖아요. 주식처럼 뭐 매일 사고 팔 수 없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적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언제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어디 사야 되는만 물어봐요. 맞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 어디가 바뀝니까? 아니 어디가 바뀌냐고요. 안 바뀌잖아요. 아니 역세권 여러분 모르세요? 아니 어디가 어느 지역이 좋은 거 모르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근데 우리는 어디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디가 좋아요? 아니 어디가 좋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많이 써야 된다. 왜냐면 어디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야 되지? 지금이 좋은 시점인가? 사실 이게 투자의 결정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 뭐 내 집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막 시장이 안 좋을 때, 집값이 빠질 때, 나 그냥 결혼하는 데서 그냥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나 집값 오르면서 막 같이 샀는데 막 그것 때문에 나 돈 엄청 벌었다. 이런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면 사실은 what보다 when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용 가치가 있죠. 네. 그래서 폭락은 없어요. 사용 가치가 있는 물건이 어떻게 가격이 폭락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오히려 관심 갖게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차원에서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서 사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은 무리하게 대출해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폭망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나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나쁜 게 아니라 대출을 일으켜서 막 가격이 오르고 비싼 아파트를 사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대출을 일으켜서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안 좋을 때 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의 본질, 즉 언제나 사고 팔 수 없다. 그래서 언제 사는가가 중요하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동산을 더 관심 있게 보고 대출을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네.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이런 좀 시그널이 뜨면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좀 절대적 뭐 저평가, 바닥 이런 가격을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몇 프로 빠졌다, 몇 프로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빠졌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 가격은 쉽게 말해서 바닥인 겁니다.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격과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 아니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거나 오르지 않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가 분명히 나와요. 그럴 때가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점이고 쉽게 말해서 그럴 때 내 집 마련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버는 거 관심 없어. 나는 당장 내 집이 원해.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그냥 아무 때나 사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 일생에 몇 번 없는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나는 돈도 벌어볼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쉽게 말해서 투자를 원하신다면 내 집 마련과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신다면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 오를 때 거래량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면은 그때 내 집 마련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도 하락할 거라서 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까지 오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이제 부동산 전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언제쯤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느 시기를 좀 집중해서 보면은 그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은 이제는 특히 정책 영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 나오면 그때부터 수요가 줄 거다. 그래서 정책이 언제 나올지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이제 정책이 나오는 걸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혹시 부동산 시장을 리딩할 핵심 트렌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부동산을 리딩할 핵심 트렌드는 어쨌든 지금 한국에 노후주택이 많은데 네. 노후 아파트가 많은데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사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트렌드, 변화, 방향성이죠. 그래서 그 재건축이 잘 추진이 되면 그래서 집값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 반면에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이제는 그 기대감이 이제 없어지면서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현 정부가 재건축을 좀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요? 그러면 집값 오르는데 쉬울까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 본질을 읽을 수 있느냐. 사실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전 봐요. 왜냐면 재건축 한다고 집값이 떨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건축하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그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아, 여러분 근거를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그 예가 있냐고요. 아, 재건축 돼서 집값 빠진 동네에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경기도에서 최근 집값이 가장 멀리 오른 데가 과천인데요. 과천은 왜 집값이 올랐습니까? 재건축 때문에 올랐어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가장 많이 된 데가 최근에 어디예요? 반포예요. 아, 네. 그래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요. 어느 지역이고 수요가 있는데 재건축이 돼서 집값이 빠진 동네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들 재건축이 되면 집값이 안정된대요. 재건축 되면 집값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동네 중에 하나가 여의도지 않습니까? 네. 왜 여의도가 올라요? 재건축 된다니까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되면은 집값 안정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초안 없애달래. 제초안 없애면 집값 폭등합니다. 어떻게 제초안 없애지면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재건축 엄청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올라요? 근데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전문가들이 제초안 없애야 재건축 많이 되죠. 그래야 집값 안정되죠. 아니 그분들 제가 단체로 한번 토론 한번 하고 싶은데 저한테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재건축 돼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이 돼서 집값이 하락 안정된 지역이 있냐고요. 여튼 재건축은 계속 이슈가 되기는 하겠네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엄청 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규제 완화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대감이 지금 집값에 포함돼 있다고요. 네. 근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사실 그 기대감이 계속 이렇게 부추길 수 있을까? 저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뭐 정부에서 그 관련 부분 규제 완화를 안 해준다는 이런 좀 시그널이 보이면 또 지금 올라 있는 그 집값이 조금 또 빠질 수도 그 있겠네요. 지점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팽배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초안 없애준다라고 했다가 이제 정부에서 제초안은 유지할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내는 거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실망감이 엄청 커지겠죠. 이게 당장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5년, 6년 이럴 때를 예상하고 지금 집값이 막 올라와 있는데 야 이제 세금을 그냥 내게 한대. 그럼 반발은 되게 커지겠죠. 그러면 재건축 안 하려고요.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